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흐르는 교통의 변화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6년뿐만 아니라 17, 18년 계속해서 변화되는 노선의 흐름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또 부동산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서울 한강을 이남 동서로 가로지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2018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석촌역, 그리고 한강 이남을 동서로 가로지르게 되고 특히나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는 9호선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선이죠. 뿐만 아니라 서울 최초 경전철 사업인 강북 우이 신설선이 있습니다. 우이동에서 신설동역까지 아무래도 강북과 도봉, 성북구의 이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노선의 개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 인천 간 복선 전철 내년 말에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는데 인천에서 수원까지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더 발빠른 앞으로의 교통의 변화가 예상되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교통망의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듯이 길을 따라서 돈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되는 교통망에 따라 더 수혜가 될 지역은 어디일지 그리고 반면에 수혜가 아닌 오히려 피해가 될 지역은 어디일지를 미리미리 잘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하고 있죠. 서울 전화 02-3424-0707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냉철한 현장 검증과 트렌디한 분석으로 남들보다 발빠른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부동산계 센스가이 김남현 팀장.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투자 전략으로 시청자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 함께합니다. 김남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남현 팀장하고 한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마니아층이 많이 생겼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연말과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해 동안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을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네.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망 확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교통망 확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학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부동산이란 1번 로케이션, 2번 로케이션, 3번 로케이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부분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지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인데요. 다만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개발 계획들은 이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먼저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이후에는요. 이런 부동산 투기적인 행위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정보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투기 행위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초과 이익이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정상 이득 이런 정도의 수준만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된 깨끗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계획들에 너무 의존적으로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보다 치밀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자료가 오픈되면 오히려 더 선택이 쉬울 것 같지만 지금 이야기처럼 오픈된 자료 속에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야기처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준을 잘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7번 그리고 문자는 샵 8289번 함께합니다. 오늘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아무래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7을 준비해야겠죠. 먼저 화면으로 살펴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정유년 2017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사상 최대치의 입주 물량,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입주 물량 증가를 손꼽았습니다. 오늘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2017 부동산 시장 키워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가올 2017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이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하겠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가 아니라 미리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매스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도 전달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 국가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빚도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고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7년에는 약 1,500조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이 올해만 2차례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즉각적으로 그에 반응해서 금리를 따라 올리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미 그러한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 거의 모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요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금리 인상이라던가 악재가 겹치게 되면요. 이 수요가 위축이 되게 되고요. 2015년, 2016년도를 이끌어왔던 그런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갈고 딜은 투자 자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부동산 가격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 규제도 뭐 DTI에서 DSR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될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대두가 되었던 말인데요. 2014, 15, 16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 물량들이 이제 준공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준공될 시점이 언젠가 하고 보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개월 정도를 공사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안에만 2년 동안 준공될 물량이 약 한 78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과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공급이 일어났던 1기 신도시 건설 때의 그런 공급 물량과 맞먹는 정도의 공급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전세난은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주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갭 투자했다던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는 뭐 전세가율이 하락을 해서 뭐 역전세난의 우려가 있다. 아니면 내가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작용을 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인구 가구의 증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 성장률에 의한 소득 증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에 뭐 정부에서 목적을 했던 뭐 3%는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7%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다시 2%, 뭐 2.3% 이 정도 수치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 이것 역시 수요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실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016년도에 경기를 부양을 해왔던 부동산 그리고 건설 경기마저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2017년도는 올해보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맞물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주택을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기해야겠다. 과거의 상승기의 마인드로 하락기에 투자를 접근하다 보면 반드시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17년도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이제 뭐 제 세미나를 통해서라던가 이런 도움을
상담을 통해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2017 부동산 시장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더욱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함에 귀한 의견을 드리고자 또 저희 이런 프로그램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만나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와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7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함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자, 부동산 고민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 목동 12단지에 네, 목동 12단지. 소형 평수 20평대를 저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해도 전망이 괜찮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어요?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가격 상승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네. 목동 12단지 보유한 기간도 꽤 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인사 나누시고 의견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12단지를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기 예. 북쪽에서부터 이제 1단지부터 차례대로 내려와서 이제 아래쪽 양천구청역 앞에 있는 단지죠. 예. 그래서 이제 저층이랑 고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층을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일단 여보세요? 대지 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층하고 조금 고층하고요. 있습니다. 예, 재건축이죠. 조금 차이가 듭니다. 예,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네. 예. 그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분석을 하실 방법은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네. 가격이 얼마죠 지금? 글쎄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 몇 평짜리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20평짜리요. 20평짜리요. 네. 네. 20평짜리 한뭐 8억 9억 이상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평 아니요, 그렇게 안 가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나요? 예, 12단지는 그렇게 안 가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뭐 최고 팔린 가격이 6억 2,500인가 뭐 그렇게 팔렸다 하더라고요. 6억 6,500 정도요? 6억 제가 다른 단지랑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6억 그래서 2천요. 6억 6억 2,500. 5천이 아니라 6억 2천. 최근 매도 가격이 6억 2,500 예, 그래서 정도 재건축에 있다는 대한 거죠? 분석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게 용적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용적률 자체가 뭐 100%에서 120% 사이 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용적률은 120%입니다. 예, 120%면요. 지금 20평짜리면 거의 이거보다 조금 정도 낮은 뭐 한 19평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대지 지분 자체가 한 15평에서 20평 사이일 겁니다. 대지 지분은 16평 조금 넘습니다. 예, 16평 정도요. 예, 16평 쪽 53제곱미터니까. 네, 한 16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예. 16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는 아직 연식도 재건축 연식에 안 찼죠? 30년이. 네네. 만약에 제대로 돼서 진행이 빨리 최대한 빨리 된다 그래도 최소 10년입니다. 그렇죠. 이 10년을 가지고요. 여기를 금액을 한 6억 2천 정도를 10년을 가지고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연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 아까 전에 16평의 대지 지분에다가 뭐 정말로 긍정적으로 봐서 한 140% 정도까지 무상지분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거의 뭐 20평대 지금하고 뭐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의 그런 새로운 신축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돈 안 내고요. 네. 네. 근데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치솟아 줄 것이냐 하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갭을 봐서 이 10년이라는 기간별 수익률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는요. 가격은 이렇게 봐서 기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이 안에 항상 굴곡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예.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 재건축이 돼서
어떤 식으로 나한테 돌아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약간은 하락기로 접어든 시기에는 얘는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겁니다. 여보세요? 물론 예, 잘 들리진 않습니다. 예, 좀 더 크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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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나요? 자, 전혀 안 시청자님. 들립니다, 말씀이. 아, 네. 예. 자, 그러면 전혀 저희가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일단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설명부터 마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게 아니라 매도한 다음에 다른 방향의 투자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항상 시기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상승기 초반에 사셨으면 지금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불과 한 2, 3년 사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이 스톱이 돼버리면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실제적인 거주하기에는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자체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다시 연결 잘 됐습니다. 들리시나요? 다른 들은 네. 우리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다른 예. 투자처는 어디가 적당합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여보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방송 끝난 이후에 우리 시청자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목동 신시가지 12단지입니다. 워낙 자주 나왔던 그리고 단지별로 다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간의 효용성을 조금 더 따져보자라는 의견이고 방송 끝난 이후에 추가적인 의견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 샵 8289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구리시 갈매동에 갈매동? 네. 아이파크 34평형 분양받아서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도 시점, 향후 전망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자, 분양받아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거주까지 생각하고 분양받으신 거세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셨어요?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 듣고 매도 시점 잘 잡아보셔야겠네요. 구리 갈매지구 아이파크입니다. 인사 먼저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도를 좀 크게 띄워놨습니다. 여기 갈매역 바로 앞에 위치한 지금 분양권 상태인가요? 예, 분양권 상태예요. 예, 34평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피가 어느 정도 붙었나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한 6천 정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 7천 정도?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피가 많이 붙은 상황이네요. 바로 역세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 수요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설명을 수요랑 공급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서울하고의 경춘선을 통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는 이 인근에 있는 데보다는요 훨씬 더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피가 다른 데보다는 약간은 더 붙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금자리 지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분양가 자체도 일반적인 분양보다는 약간은 저렴했을 겁니다. 예. 이제 수요적으로는 실거주 수요 나쁘지 않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요. 예. 그래서 얘는 수요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공급입니다. 네. 이 인근에 보면요, 남양주만 해도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그 밑에 다산 진건, 그 밑에 또 다산 신도시가 다 존재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물량을 다 합치면 거의 이제 8만 가구 가까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급 물량이 가격적으로 얘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1,000만 원 초반대에서 평당가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교 대상 물건들이 쏟아지게 되면요. 네. 반드시 뭐 전세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2016년도 한 중순쯤에 이제 강동구의 명일동 일대 재건축이 다 이제 하나씩 속도를 내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미사지구가 하나씩 입주가 들어가니까 그 인간의 전세가율이 굉장히 흔들렸었습니다. 그만큼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이 근처에.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건 일단 거주하실 생각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지고 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다 얼마나 더 올려줄까
이거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근데 세금이 있으니까 예. 지금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세금 문제는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뭐 세금 문제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향 정도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기간이 그러면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남았나요? 한 2018년도에 등기를 쳐야 되니까 예, 그때 하고 2년 후에 매도하면은 비과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매도를 하시든지요. 아니면 그건 그때랑 선택이죠. 두 개 중에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가늠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싶으시면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세금을 주고 매도를 하시고요. 이 금을 가지고 다른 방향의 투자처를 방향 설정을 다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금 생각하다가 뭐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매도하는 있는 것이 거는 낫겠다. 단순히 그냥 이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이제 세금을 주고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시게 되면 2년 동안 그 수익을 얻어서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다른 데도 하는데 너무 이게 다 올라가지고 뭐 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네. 아파트만 찾고 계셔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질문 주셨던 갈매역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하자. 하지만 세금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먼저 투자처를 살펴보고 나서 그렇죠. 갈아타기 하는 게 1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제 시야를 조금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야를 확대하자. 부동산은 아파트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올라 있어서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세대도 있고요. 다세대 중에서 원룸, 투룸, 쓰리룸이 있고요. 다가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 굉장히 종류가 세분화돼서 많이 있습니다.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고요.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는 시선을 좀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의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추가적으로 그럼 어떻게 갈아타기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한번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라서 이야기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 같구나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자, 결정이 더욱더 힘들다면 특히나 그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세미나 한번 염두에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네, 수익형 부동산 품귀 현상,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일까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마련된 강연이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 7호선 논현역 4번 출구 우진빌딩 302호입니다. 서울전화 0234-0707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주제가 굉장히 직접적인데요. 어떤 물건이 좋은 거야? 요새 수익형 부동산을 네.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해서 많이 찾으시는 게 이제 깔끔한 오피스텔 하나 구입을 해서 여기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수익을 계속해서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품귀 현상이다. 그렇게 수익률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그렇게 있답니다. 이런 품귀 현상이 되면 될수록 마음은 더 급해지고 물건은 없고 그렇다고 보이는 걸 아무거나 사기는 좀 깨림칙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이제 탐색을 하는 비법 그리고 뭐 물건에 대한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 전화 예약을 먼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 예약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오시면 개인적인 투자 상담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6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을 잘 따져볼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제가 산지 5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저희 동네 근처에 재건축 시장은 어떤지 뭐 투자할 데는 없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자, 어디에 어떤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서리프 2편한 세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평형대는 어떻게 되세요? 45평. 아, 예. 이편한 세상, 서리풀 이편한 세상 방배동이고요. 지금 거주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도에다가 띄워놨는데요. 여기 좋은 아파트인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2호선 방배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네. 그리고 뭐 공원. 7호선 내방역에서도 가깝고요. 이번에 뭐 정보사 터널 뚫린다 그래서 이 인근의 뭐 가격도 조금씩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아파트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네네. 문제가 평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게 왜냐하면 애들이 다 자라고 예. 그래서 뭐 부부가 둘이 있을 때 이거를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있기에는 예. 재테크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청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연령대이신데 그분들은 아직도 중대형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언제 매수를 하셨다고요? 그게 매수한 거는 한 10년 됐는데 아마 예. 재건축 시작하기 그 마지막에 들어와서 예. 이 저희 아파트가 5년 된 아파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5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재건축 되면서 들어와서 사는 거죠. 예. 일단은 여기를 이제 조합원 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 빌라를 샀다가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도 이제 재건축이 될 수가 있지만 단독주택의 지역에도 이제 구역별로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 강남 송파에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이 송파에는 이제 거여마천 쪽에 있겠고요. 서초 강남에는 재개발 지역이 없습니다. 다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얻으셨었나 봅니다. 근데 저희가 자기 분담금이 꽤 좀 들어서 예. 그냥 조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추가 분담금이 반드시 더 발생을 할 겁니다. 기초에 이제 조합원들끼리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보다 추후에 이제 추가적인 뭐 경비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플러스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재건축이나 재건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구역에 따라서 뭐 많이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거는 제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왜냐하면 평형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얘보다 작은 물건들보다 가격 오르는 폭이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보다는요. 향후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떨어질 때는 2, 3천 뚝뚝 떨어지고요. 오를 때는 또 소형 평형 다 오를 때까지 움직임이 없어요. 그게 이제 중대형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도 다 분가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예. 성인이니까. 굳이 이런 넓은 평형에 살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아요. 예. 매도를 하시고요. 네. 이 매도하신 금액으로 이제 거주랑 투자를 같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막막해서 왜냐하면 살았던 동네에 보통 예. 살잖아요. 저희 동네는 다 재건축 지역이고 뭐 예, 그렇죠. 5구역, 13구역 이런 거 더 많던데 어디에 투자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대형으로 또 옮겨 타겠다.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또 아파트나 재건축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도 말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시간상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예약을 한번 하시고 오시죠. 제가 좀 더 자세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냥 매도 시기는 저희가 11.3 부동산 정책 예. 때문에 다들 이렇게 간망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내놔도 잘 안 팔릴 겁니다. 하신다는 거죠. 예, 내놔도 잘 안 팔릴 거고요. 네. 그래도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시점상 넓은 평형대에 지금 거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자, 갈아타기 하자, 수익형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랫동안 또 그적 사셨으면 사실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가 쉽진 않으실 텐데 다양한 매물 먼저 살펴보고 갈아타기 한번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김남인 팀장님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샵 8289번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 의정부역에 있는 지역 조합 아파트 네네. 이제 하나 보고 있는데 이게 네. 안전한가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의정부역 인근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살펴보고 네. 있다라고 했는데 살펴보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 네. 예, 약간 다른 데보다 네. 공가가 적게 나와서 좀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했던 이유였었군요. 알겠습니다. 의정부역 인근이라고만 얘기해도 될까요? 어떻게 김남인 팀장님 그렇게만 이야기를 받아도 될까요? 의정부역에서 3분 예. 거리래요.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네네.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인사 먼저 나누시고 세부사항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매,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 분양,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 그렇죠. 그런가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이런 사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싸게 살 수는 있는데 싸게 살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위험 수위가 그렇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위험입니다. 되면 돈은 네. 다른 데보다 많이 남아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위험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이게 지금 조합원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땅 조합원 모집 중이고요? 네, 5% 정도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지를 95%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들으셨나요? 네네. 그러면 지금 체크해 보실 게 있습니다. 네. 일단 토지를 확실하게 95% 이상으로 확보를 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반드시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모집 중이잖아요. 네. 이 조합원이 어느 정도나 모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몇 퍼센트 예, 정도나 모였다고 하던가요? 퍼센트로는 말씀 안 해주시고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예. 1,700가구 모집인데 지금 700가구가 이제 넘어섰다고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1,700가구 중에 700가구 정도요? 네네. 예, 아직 50%도 안 모인 상황이네요. 네네. 예, 야간 뭐 한 40% 정도 모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느 정도 위험합니다. 40% 가지고는요, 사업이 불발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묻어뒀던 금액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격적으로 아무리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진행이 됐을 때의 얘기고요. 진행이 될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적어도 한 70%까지는 모여야지 그래도 사업이 원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70%까지 모집이 됐을 때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예, 가격적으로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리스크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리턴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40%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70%까지 됐을 경우, 아니면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늦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상으로도요, 지금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주변에 네, 뭐 그 평당 정도. 1,000만 원 한다 하면 여기는 뭐 6, 700 하겠죠. 네. 예, 그렇죠. 굉장히 메리트 있는 수치적으로는 제시를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빠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켜본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네. 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빨리 따라가는 건 확실히 좀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합원 모집률이 일단 굉장히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합원이 모이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리스크를 줄여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일단 이 의견 참고하시고 투자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한번 잘 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담 원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몇 번씩 질문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좀 주의하자. 일단 조합원 비율을 꼭 따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항상 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분 궁금하신가요? 시흥시 능곡동이에요. 네, 능곡동. 예,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팔아야 되나,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네, 능곡동에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평형대 어떻게 되시고? 현진 에버빌이요, 34평이요. 네, 현진 에버빌 34평형. 자, 매도는 확실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전화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곡동 현진 에버빌 34평형입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지도에다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네.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호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게 더 큰지를 보면 이제 판단 기준이 좀 서실 겁니다. 예. 호재는 저보다 시청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 전철역 생기는 거. 그렇죠. 소사원 시선이 여기 들어오죠. 전철역이. 예. 여기 뭐 부평 인천 쪽에 소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저 밑에 넘어서 안산 밑에까지 연결이 되는 소사원 시선이 이제 개통이 언젠가요? 내년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7년 말에서 18년 정도의 개통 예.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소사 원시선이 이제 여기 지하철역이 생겨서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는 발표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 들어가면서 준공까지 리스크가 하나씩 줄어들게 되면서 조금씩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여기서 이제 준공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정도는 굉장히 어느 정도는 미미할 것이다. 계획 발표 시에 비교를 하면요. 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재는요.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약간 하락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 시기가 접어들었을 때는요. 이런 택지개발 지구라던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먼 지역부터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는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 지역일수록 빠르게 가격이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세 주고 계신가요? 예.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얼마씩 가나요? 전세는 2억 4천 정도 하는 걸 살고 있고요. 예. 매매가는 지금 3억 한 7천, 6천 그런 걸로 알고. 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나요? 예,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셔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공 시점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의도 가는 전철이 또 착공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네. 이건 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노선이 발표가 되었다가 없어지고 이런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일단은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서 나중에 혹시라도 되면 반영이 되면 좋지만 지금 계획이 된 이 소사 원시선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안 끝낸 그런 노선들은요. 언제든지 폐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호재와 악재를 비교했을 때 저는 뭐 두 개가 이제
조합이 돼서 가격적으로 크게 다운이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로서 투자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서요. 다른 투자 대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예예. 네. 이야기 잘 이해되셨나요? 예예. 보유하자라는 의견 기대하셨는데 좀 실망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매도할 때 됐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갈아타기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뭐 지금 전세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물 한번 잘 찾아보시고 좋은 갈아타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문자 상담 좀 살펴드릴까요?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로동입니다. 대림역 인근에 하나 세인스톤 2차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대림역 인근의 오피스텔이고요. 하나 세인스톤 2차 오피스텔입니다. 자, 위치가 파악이 됐나요? 예.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2호선, 7호선이 교차하는 이 대림역 인근에 뭐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그러네요. 하지만 그래도 출구랑은 어느 정도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뭐 구로구청 경찰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거주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이 인근에 대림동 인근에 조선족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도 제가 잘 아는 동네인데요.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쾌적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먼저 지역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에서 제가 문자로 이제 월세나 보증금 수준 이런 것까지 보내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입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내가 관리하기 편하고 가까이 있고 이런 것도 물론 다 좋습니다. 근데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의 편의를 위한 거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는 수익률을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의 평균 수익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3%대까지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도심에서 약간은 떨어진 이런 부분은 뭐 4%에서 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균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면 오케이, 이건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실 없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부분은 이제 과거의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이 되어주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황금성이 되겠죠. 네. 적어도 내가 돈 주고 산 가격만큼에는 내놨을 때 제깍제깍 팔려야겠다. 이게 황금성이거든요. 그래서 황금성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다 됩니다. 물건이 정말로 낙후가 되어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 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요. 이런 황금성 문제는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유지 보수 문제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을 접근을 하시면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실패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방법을 모르셔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약을 해주시면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살펴보죠. 분당구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 5단지 주공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 어떨까요, 팀장님? 제가 한솔주공 5단지에 대해서는 뭐 지도를 통하지 않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시범단지입니다. 그래서 정자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또 어느 정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모델링 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주춤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확고하게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라는 확신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비교 대상이 이제 재건축하고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는 놔두고 이제 필요 부분만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공사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두 개 다 동일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했을 때는 수직 증축, 그러니까 몇 개 층을 더 건설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끼리 배분을 해간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용적률의 상한을 받아서 그 부분까지 건축 행위를 해서 일반 분양을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이제 문제는 전면 철거와 그리고 주요 구조부를 놔두고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사비에 있어서는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 철거가 더 공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요.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강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사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재건축이 훨씬 더 크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게 완료가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비교를 해볼 때 그렇게 큰 수익은 기대하기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는 재건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기 힘든 그런 일기 신도시들에 있는 데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력벽 철거라는 그런 법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시간이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리모델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018년 정도까지 이제 예. 철거 기준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확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게 그 상태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똑같이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이번에는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삼성동 삼성역 써낸빌 더 트리니티 오피스텔 분양권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삼성역에 위치한 써낸빌 맞나요? 예, 일단 오피스텔이라고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이면요.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예, 지금 제가 삼성역 이 인근을 굉장히 좀 지도를 확대시켜서 켜놨는데요. 네. 이 인근에 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은요. 언제든지 새로운 오피스텔이 대체 상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 상태라고 했을 때는요. 이 분양권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 얼마나 지어져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을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예상되어 있는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이 인근에 있는 이러한 택지 개발 지구들에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 오피스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예로 최근에 마곡지구 안에 있는 수익률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땅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공급 물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세 수준에 대한 거는 어떤 방향으로 형성될지 아무도 몰라요. 비교 대상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월세 수준도 공급업자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 와중에서 이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역 현대 써낸빌 더 트리니티 오피스텔 인근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공급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 월세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보유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그거를 가늠하기 좀 어려워서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의견 듣고 싶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날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2시부터 2시 동안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한 10초 정도 짤막하게나마 우리 팀장님이 이런 분들에게 좀 해답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좀 요지부동하고 있는 그런 돈만 끌어안고 가시는 그런 분들은 한번 꼭 와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극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단 제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창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